내가 소리를 켜놔가지고. 자, 여기서부터 질문이에요. 일단 6번부터 보자. 자,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ABC라고 할 때, 이거 테스트였나? 아니면 시너지였나? 아무튼 거기 나왔었던 문제거든요. 보시죠. 안 풀었던 사람들 다시 보세요. 자, 얘가 홀수예요. 그럼 일단 여기서 주체는 ABC를 잡는 게 아니라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결정하세요. ABC 1번. 얘가 만약에 홀수예요. 그럼 각각이 전부 다 홀수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죠? 홀수에다가 홀수를 더하니까 홀수를 짝수라고 하니까 얘가 짝이 되죠. 얘는 안 되네요. 홀수라 그랬으니까. 그럼 이제 그 번외인 A, B, C가 짝수인 경우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 상황에서 전체가 짝수가 되려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홀수여야 됩니다. 네, 곱이 짝인데 얘네가 홀이려면 기억, 전부 홀이면 되죠. 홀 돼요? 이거 안 되죠. 왜 안 돼요? 홀을 곱해서 짝이 될 수는 없으니까. 불가능. 니은. 그러면 짝 안 되잖아요. 이거밖에 없죠. 짝. 이거 홀이 자리 바뀔 수 있잖아요.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짝, 홀, 짝. 또는 짝, 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세요? 그럼 요거밖에 답이 없죠, 지금. 요 상황이 답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주사위가 나와서 서로 다른 거 나오는 거니까 숫자가 다 똑같아도 상관이 없죠. 그러면 1, 3, 5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2, 4, 6 중에 두 개를 뽑아야죠. 그 다음에 홀짝짝을 갖다가 자리 배열하면 되네요. 이렇게. 이게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야. 여기서 우리가 자리 배열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자, 여기 홀이 들어갔죠. 그럼 세 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요. 짝이 들어갔죠? 세 개 중에 하나 들어가요. 짝이 들어갔죠? 세 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요. 요게 세 가지 있다고요.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그럼 답이 4번이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우리가 푼 문제니까. 그 다음 8번이요. 요것도 안 했나요? 한 건데 아마 또 겹칠 거예요. 괜찮아요. 또 들어보자고요. 자, 이번이 아닐 수도 있어. 좀 크게 할까요? 오. 자, 이런 상황이죠. 자, 다음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로 각각 1만큼 간격으로 두고 배열된 8개 점이 있어요. 이들 중에서 4개의 점을 이용해서 사각형을 만들 겁니다. 사각형을 만들 때 그 넓이가 2가 되는 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 넓이가 2가 되는 사각형의 개수를 구해달랍니다. 해볼까요? 그 넓이가 2가 돼. 사각형이 되는 거죠. 근데 사각형이요, 그냥 여기서 8개 중에 선생님 4개 고르면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4개를 고르면 안 되죠. 심지어 이렇게 고르고 이렇게 골라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사각형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원래 사각형이 문제였다. 라고 한다면, 그냥 사각형이 문제였다. 라고 한다면, 윗줄에서 2개 고르고, 아랫줄에서 2개 고르면 됐죠. 이렇게. 이게 사각형의 개수예요. 이게.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원하는 문제는 넓이가 2라는 거죠. 그럼 이제 밑에 줄이든 위에 줄이든 하나를 선택하세요. 만약에 1번 밑에 줄이 요거예요. 4줄 이렇게. 밑에 줄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가 돼 있다고 치죠. 그럼 위에는 2칸이 필요하죠. 하나, 둘, 셋, 넷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런 거. 이렇게 되면 밑에 3, 위에 1, 높이 1이니까 넓이가 2예요. 그럼 이제 이 4개 중에 2개 선택하면 되니까 밑에 줄이 결정이 됐다면 여기는 4개 중에 2개? 아니죠.
4개 중에 2개 아니에요. 왜? 4개 중에 2개를 골랐을 때 얘랑 얘랑 곱하면 어떡할 거야? 얘랑 얘랑 아이고. 이렇게 고르면 어떡할 거야? 이렇게.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 둘, 셋. 3개죠. 자, 2번. 이번에도 밑에 줄 하나, 둘, 셋, 넷인데 이번엔 밑에 줄에서 2개를 골랐다 치죠. 하나, 둘, 셋, 넷에서 2개를 골랐어요. 2줄이 골랐다는 건 이거 또는 이거죠. 이렇게. 2가지. 그래서 여기는 2가지. 곱하기. 위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 둘, 셋, 넷. 역시 이거 또는 이거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죠.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골랐다고 치면 이거랑 이거랑 고르면 이게 평행사변 0짜리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요? 그죠? 2개, 2개. 맞아요? 아니지. 밑에 2개, 위에 2개니까 이건 지우셔야죠. 이렇게.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그럼 이제 세 번째. 뭐가 남았어요? 밑에 줄이 2칸이에요. 이렇게나 아니면 뭐 이렇게나 이렇게. 그럼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3가지. 위에 줄은 그럼 다 골라요. 3가지 끝. 이렇게 더 하면 됩니다. 네, 조심해야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넓이가 2인 거 찾는 거요. 잠시만요. 미안요. 결석생 확인 좀 하느라고 그 사이에 질문이 더 들어왔어요. 네, 그냥 몇 번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포커스온 아니면 이제 뭐 경우에서 이렇게 선생님한테 얘기해 줘야 돼. 그래야지 안 믿는 선생님이 아니면 몰라요. 자, 넘어가죠. 다음 문제는 뭐냐면 다음 문제가 28번이에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아마 안 푼 문제일 수도 있어요. 뒷번호를 때 우리가 안 했는데 네, 여기죠. 28번 보죠. 자, 우리가 이제 이 문제도 많이 풀었거든요. 잘 보세요. 100원짜리 2개, 50원짜리 3개, 10원짜리 4개가 있어요. 선생님이 얘기했지. 이 문제는 되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3회 문제 풀 때도 이 문제의 응용 버전 문제가 있었어요.
기억납니까? 본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경우의 수를 다 했는데 얼마였어? 그럴 때 뭐 너가 몇 개야? 이런 형식의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자, 지불 방법의 가짓수와 지불 금액의 가짓수를 결정하자. A랑 B라고 이렇게. 됐죠? 그럼 1번. A는 어떻게 구하죠? 네, A는. 어떻게 하래, 선생님이? 이게 두 개면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두 개 내거나 세 가지고, 세 개면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두 개 내거나 세 개 내거나 해서 네 가지일 거고, 이게 네 개면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두 개 내거나 세 개 내거나 네 개 내서 다섯 가지죠. 곱하기 이렇게. 그래서 얘가 60. 요게 A죠. 근데 이제 문제는 지불 금액은 얘가 다르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어떻게 다르다고? 자,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130원을 낼 거예요. 130원 내는 방법이 두 개죠. 100원짜리 하나에다가 10원짜리 세 개를 내도 돼요. 그 다음에 50원짜리 두 개에다가 10원짜리 세 개를 내도 되죠. 그래서 여기 두 개를 겹치니까 요거는 겹치지 않게 뭐 하자? 환전하자. 근데 겹치는 게 여기니까 얘를 전부 이렇게 환전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50원짜리 몇 개가 됐죠? 7개가 됐죠. 4개가 왔을 테니까. 그리고 10원짜리 4개가 왔죠. 아무도 얘기를 안 하네. 선생님 틀렸는데. 그럼 여기는 몇 가지예요? 8가지, 그렇죠? 여기는 5가지겠죠? 곱하기 해서 40이죠. 얘가 B예요. 맞아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뭐가 빠졌니? 영원을 지불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분명히 써있죠. 그러면 원래 문제인 여기서도 60에서 1을 뺀 59가 A일 거고요. 여기도 B가 얘가 아니라 40에서 1을 뺀 39가 B가 될 겁니다. 요거 조심해야 돼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네. 안 듣고 있는 거니? 저기요. 안 계세요? 불시에 전화를 한번 해볼까? 뭐 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영상을 틀라고 하는 거야. 근데 주하라고 이것들이 영상을 안 틀어요. 책상을 보여달라니까. 음, 나중에 봐봐. 만났을 때는 죽었어. 만났을 때 보자고 숙제 안 했으면.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40번으로 갈까요? 40번 봅시다. 이건 처음 푸는 문제인 것 같은데. 어. 누군가 듣고 있군요. 아주 좋아요. 자, 40번. A중학교의 졸업생은 주변에 있는 남고등학교 3개, 여자고등학교 하나, 남녀공학고등학교 2개 중에 한 학교에 배정된다고 합니다. 자, 이 중학교 학생의 간부인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이 졸업을 할 거예요. 이 5학생들이 고등학교를 배정받는 경우 수예요. 자, 남고가 이렇게 할까요? 남고 A, 남고 B, 남고 C가 있다고 하죠. 이렇게 세 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고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고 A 이렇게 한 학교 있고, 자, 남녀공학 2개가 있죠. 남녀공학 A, 남녀공학 B 이렇게 파트가 있다고 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배정받는 경우에 수. 이 3명은 여기 가거나 여기 가거나 여기 가거나 여기 갈 수 있죠. 그러면 5의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남일이랑 남이랑 남 3의 선택권을 따져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는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얘도 하나, 둘, 셋, 5개. 5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 곱하기. 여학생 2명은 하나, 둘, 셋, 3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잠시만. 지금 들어온 사람 뭐야? 왜 이렇게 자꾸 늦게 들어와 다들? 혼나야겠구만. 잠시만요. 기다려주세요. 다시 설명해 줄게요. 지금 다시 설명해 달라는 얘기가 나와서
또 안 써져가지고 지금 내가 그러고 있거든. 잠깐만 있어봐. 됐다. 자, 다시요. 여기 40번 문제인데, 남자 고등학교가 3개 있잖아요. 남자 고등학교 3개. A라는 고등학교, 이게 고등학교야. 고등학교 종류야. 남 A 고등학교, 남 B 고등학교, 남 C 고등학교. 남녀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 하나가 있다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간부의 남자 3명이 졸업을 하고 여자 2명이 졸업해요. 그럼 남자애들은 여기 갈 수 있잖아. 그럼 5개 중에 하나씩 고르는 거예요. 얘가 5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여자애들은요. 여자들은 여기 하나, 둘, 세 군데 중에 하나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모르면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몇 번으로 가냐면 44번으로 갈게요. 44번 뭐죠? 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2000부터 2999까지 네 자리 자연수를 전송하려고 합니다. 이거 우리 이것도 한 거예요. 이 사람들 진짜 뒷북 장난 아닌데. 어? 이것도 어디 문제집이었지? 아무튼 했던 거예요. 자, 컴퓨터를 이용하여 2000부터 2999까지 네 자리 자연수를 전송하려고 해요. 전송 과정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오류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 규칙에 따라 전송하고자 하는 수의 끝에 숫자를 하나 더 추가해서 5자리 자연수를 전송하는 거예요. 이제 네 자리 수, 각 자리 숫자의 합이 짝수면 0, 그죠? 홀수면 1을 전송하는 수의 끝에 덧붙일 거예요. 자, 0으로 끝나는 수를 전송받았대요. 그렇다는 얘기 뭐예요? 각자리 숫자의 합이 짝수였다는 얘기지. 근데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가운데 세 자리의 숫자가 모두 다른 숫자가 되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봐요. 앞자리 무조건 2죠. 그 다음에 여기 B하고 끝자리가 여기 맞아요. 우리 어차피 여기까지만 전송할 거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라고요? 짝이어야죠. 왜? 얘도 짝이니까 다 더해서 짝이어서 0이 나온 거니까. 이렇게. 문제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요. 자, 그런데 가운데 세 자리 숫자가 모두 다른 숫자가 되는 경우수예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세 자리 숫자를 더해서 짝이 나오는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단 첫 번째, 짝, 짝, 짝이죠. 전부 짝이에요. 짝은 0도 포함합니다. 0, 2, 4, 6, 8 이렇게. 선생님 여기 앞에 2가 있는데 아니요. 가운데 세 자릿수의 숫자가 모두 다른 거예요. 앞에 2를 신경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여기는 뭐 하면 돼요? OP3 하면 되죠. 순서가 결정됐어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홀, 짝 또는 홀, 짝, 홀 또는 짝, 홀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네, 요 얘기예요. 그럼 얘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세요. 홀수도 1, 3, 5, 7, 9죠. 그럼 5개 중에 2개를 뽑고 짝수도 5개 중에 하나를 뽑은 다음에 걔네끼리 자리를 바꾸세요. 더 하시면 되죠. 이게 답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뭔 얘기인지? 이런 형태의 문제다라는 거죠. 자, 추가 질문이 들어와서요. 좀 더 뒤로 갑니다. 아마 진짜 더 뒤에서는 안 한 것 같은데. 2번이요? 자, 2번 다시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세 숫자를 더해서 짝이 나와야 되니까 홀짝 아니면 홀짝 홀 아니면 짝 홀이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자리를 바꾸는 거니까 뭐 여기 배열을 해도 상관없지만 짝에서 하나를 뽑아요. 홀에서 2개를 뽑아요. 그러면 홀이랑 짝이 나왔잖아요. 그럼 얘네들의 자리를 바꾸는 게 이거죠. 여기 3팩. 네, 먼저 홀수 2개 뽑아놓고 짝수 하나 뽑아놓은 상태에서 자리를 바꾼다. 라는 얘기예요. 요거를 이해하셨나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좀 멀리 갑니다. 조금 멀리 가요. 92번 여기입니다. 보시죠. 이 뒤쪽은 거의 안 푼 것 같은 느낌인데 자, 92번이에요. 컴퓨터 로그인 화면에 실행하기 위해서 1부터 9까지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수를 선택한 후 이 두 수를 이용해서 네 자리 수의 암호를 만들 거예요. 네 자리 모두 같은 수의 배열은 제외하여 암호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만들 수 있는 모든 암호의 경우의 수예요. 그럼 일단 숫자 두 개가 필요하죠. 그럼 보세요. 만약에 1부터 9까지 해서 숫자 두 개를 뽑아요. 그러면 9C이겠죠? 그 두 숫자를 만약에 선생님이 A랑 B라고 합시다. 이렇게. A, B를 뽑았어요. 이렇게. 자, 암호를 만들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네 자리 모두 같은 수의 배열은 제외한다니까 A, A는 안 되는 거야. 아마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1이랑 3을 뽑았어요. 그러면 1, 1, 3, 3은 안 된다고요. 1, 3, 3, 1도 안 돼요. 전부. 그러면 뭐만 되냐면 이것만 되는 거지. 봐봐. 첫 번째 A, B, A, B. 두 번째 B, A, B, A. 이거 두 개밖에 안 돼요. 이렇게. 드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 그 뜻이 아니구나. 잠시만요. 선생님 잘못 이해했어요. 미안. 네 자리 모두 같은 수의 배열은 제외해서 암호를 만든다라는 건 의미가 아니네요. 이거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것만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1111 안 돼요. 3333 안 돼요. 이 얘기네요. 그쵸? 저 얘기죠, 저 얘기.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여기 네 자릿수를 만드세요. 이렇게. 네 개. 그러면 여기에 A하고 B가 들어갔죠? A 또는 B가 들어갔죠? A 또는 B가 들어갔죠? A 또는 B가 들어갔죠. 그러면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라서 2의 4제곱이에요. 근데 그 중에 두 개 빼면 되죠. 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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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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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를 빼면 되죠. 이렇게. 그럼 답이 이거겠지? 9C 곱하기 이렇게 되죠. 이해되셨나요? 이해가 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됐나? 이해가?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93번으로 갈게요. 그 밑에 있는 거. 자, 1부터 9까지 서로 다른 자연수 A, B, C, D, E가 있어요. 그럼 또 5개를 뽑아야겠지? 자, 요거는 앞반이었던 것 같기도 하다. 요렇게 배열이 나타나지고 5자리 숫자 A, B, C, D 중에 5의 배수이고 라고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 만의 자리, 천의 자리, 4개의 자리, 1의 자리, 10의 자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자리가 이렇게 A, B, C, D인데 얘가 5의 배수예요. 이런 상황이죠. 그럼 당연히 0이 없잖아요. 그럼 얘가 5겠죠.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조건이 뭐냐면 조건이 이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된대요. 근데 얘가 5라고요. 그럼 뭘 결정하시겠어요? 네, 선생님은 C를 결정할 거예요. 1번. C가 1이에요. 그럼 D가 뭐 2 또는 3 또는 4겠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약간 1이고 얘가 2고 얘가 5죠. 그럼 여기 1이잖아요. 그러면 1보다 큰 숫자를 결정하면 되잖아요. 그냥 가져오기만 하면 되죠.
서로 다른 숫자잖아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서로 다른 숫자니까. 가져오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럼,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 2, 3, 4가 들어가고 하나가 들어갔으니까 나머지, 그러니까 1부터 뭐, 여기 D랑 A, B랑은 순서가 크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D도 결정 안 해도 되죠. D도 결정 안 해도 되죠. 무슨 얘기냐면 얘랑 얘를 1하고 여기는 1하고 5 사이로 결정하는 거니까 D를 결정하는 게 낫겠죠. 그죠? 네, 미안해요. D를 2하고 3하고 4로 결정하고 A, B만 결정하면 돼요. 그럼 숫자가 몇 개 남았습니까? 1 썼죠? 숫자 하나 썼죠? 5 하나 썼죠? 그러면 1부터 9까지니까 6개. 9개니까 6개 중에 2개를 가져오면 돼요. 그럼 여기다 A, B를 넣으면 됩니다. 선생님 왜 조합이에요? 순서가 결정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 C가 2예요. 그럼 D가 3 또는 4예요. 그럼 이거 곱하기 3 하면 되지. 이 때문에. 왜 이것도 푼 것 같지? 자, C가 2예요. C가 2에 이번엔 여기 2야. 그럼 2보다 크잖아요. 3, 4죠. 그럼 여기도 얘가 2가 들어가니까 2보다 큰 숫자가 들어가니까 1을 제외하는 거야. 그럼 5개 중에 2개를 가져오고 곱하기 1을 해면 되죠. 여기 3, 4니까. 왜요? 왜죠? 예, D는 하나 숫자 갖다 썼죠. 2죠. 1, 2, D, 5. 그럼 5개 남죠. 1, 2, D, 5. 잠시만요. 선생님이 지금 계산을 잘못하고 있나요? 개수를 잘못 갖고 왔어요? 아니요, 맞아요. 그죠? 맞죠? 1, 2, D, 5. 맞죠? 5개, 9개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C가 3이에요. 여기까지밖에 안 되죠. 그럼 D가 무조건 4죠. 끝났어. 그러면 4개 중에 2개 가져오면 돼요. 더 훨씬 됩니다. 되셨나요? 이것도 푼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긴 하는데. 아무튼, 이렇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무리함수, 유무리함수로 갈 거예요. 선생님이 그 질문 받은 게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 유무리함수가 2개가 있어서 지금 던져준 걸로는 선생님이 받은 걸로는 이건데, 같이 있나 한번 보죠. 자, 유무리함수 포커스로 넘어갈게요. 자, 볼까요? 질문이 일단 유리함수 쪽이 먼저인 것 같은데, 그 선생님한테 질문한 사람들이요. 혹시 번호만 얘기한 사람들은 유무리함수인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선생님이 안 헷갈려요. 자, 일단은 지금 던져준 게 번호가 유리함수가 맞는 것 같고요. 유리함수의 10번을 볼게요. 유리함수 10번. 여긴 함수인데.
네, 여기네요. 이거 보자. 아까 10번, 34번, 31번 질문한 사람들 유리함수 맞죠? 맞는 거지? 아닌가요? 잠깐만. 나 확인 좀 하고. 이건 유리함수 맞고. 음, 맞군요. 자, 10번 보자. 자, 보기 함수 중에 평행 이동을 해서 함수 y는 x분의 3이랑 그래프랑 겹쳐질 수 있는 것만으로도 고른 것은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모으면 돼요. 평행 이동 이거잖아요. y는 x-p분의 3 플러스 q 형태죠. 이렇게. 평행 이동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3이면 돼요. 여기 숫자만 바뀌면 되는 거. 그러니까 덜어내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다 덜어내 볼게요. 기억. x-2분의 x 플러스 1이죠. y 안 쓸게요. x-2분의 x-2 하고 플러스 3. 그럼 x-2분의 3 더하기 1. 맞죠, 그럼? 여기가 3이니까. x축 이만큼, y축 이만큼 평행이동. 니은 y는 x 플러스 1분의 3x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x 플러스 1분의 3의 x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4죠. 맞아요? 그죠? 그래서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4 더하기 3. 얘는 아니네요. 디귿 y는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래서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을 해요. 자, 마이너스 4죠? 더하기 3 하면 되죠. 그래서 얘도 x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2. 3이죠? 맞네요. 자, 리을 y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밑에 게 좀 어렵죠? 네, 일단 적을게요. 리을이 좀 어렵죠?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잘 보세요. 잘 보셔요. 자, 이게 힘들면 일단 2분의 1로 나누세요. 이렇게. 여기가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죠. 이렇게.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2를 하세요. 이렇게. 그럼 봐요. 얘랑 얘랑 하면 뭐가 나와요? 1이 나오죠. 돼요? 다시. 밑에가 x-2예요. 2로 나눴어요, 분모를. 분모 분자를 전부 2로 나눈 상황이죠. 이렇게 되는 데서.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었단 말이에요. 그럼 얘랑 똑같은 게 나왔죠? 그러면 여기는 1이죠. 여기 1이네. 이렇게. 그쵸? 맞죠? 응. 그럼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거 미안요. 이게 자꾸 뭐 겹쳐가지고. 이렇게 되죠. 이게 안 되네. 이해되셨나요? 됐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네, 기억 디귿이 맞는 게 맞아요. 이거 답이 잘못 나왔나요, 혹시? 답이 잘못 나왔어요? 잠깐만요. 선생님이 한번 확인해 보죠. 내가 선생님 잘못 풀었나요? 10번이죠?
내가 계산을 잘못했니? 잠시만요. 선생님 확인 좀 할게요. 아니에요. 이거 오타예요. 그 답지가 잘못된 거예요. 리얼 안 됩니다. 1이 남죠. 거기가 2로 나눴을 때 보세요. 여기가 4로 나눠서 계산했잖아요. 해설에는 여기가 그냥 그대로 4로 돼 있어요. 리얼 틀려요. 이거 오타예요. 오답. 이거 맞습니다. 기억 디귿이 맞아요. 계산 실수 조심하시고요. 아, 그래서 물어본 거였구나. 그 다음 31번으로 갈까요? 자, 31번 보죠. 자, f 역함수가 fx랑 같은 함수예요. 자, 한번 정리하고 갈까? 뭐라고? 유리함수에서 y는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예요. 자, c는 0이 아니고 ad 마이너스 bc. ad랑 bc랑 다르다. 이거 기억하시죠? 이게 같으면 뭐가 된다? 이게 통분돼서 약분돼가지고 통분이 된다. 약분돼가지고 뭐가 된다고요? 네, 상수함수가 된다고요. 그건 버리는 거예요. 안 돼. 그거 빼고. 그럼 이거의 역함수. 얘가 만약에 fx면 그럼 뭐였죠? 여기랑 여기랑 자리 바꿨죠. cx. 그러면서 부호까지 바꿨죠. 기억납니까? 이렇게. 오케이. 근데 둘이 같대잖아요. 오, 여기는 문제가 다르죠? 여기는 fx가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예요. 일단 a는 0이 아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리가 바뀌어서 똑같으니까 b 더하기 c가 0이면 되죠. 네, 둘이 부호 다르고 숫자가 같으면 됩니다. 근데 fx는 x는 1을 점근선으로 하고 3,3을 지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끝났죠. y. 선생님이 유리함수가요. 이건데 얘가 얘랑 같으려면 점근선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점근선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 기억을 해야 돼 얘들아.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야. 점근선의 교점이 네, y는 x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대칭이어도 같은 함수가 된다고요. 여기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x는 1이잖아. 얘가 y는 1이에요. 즉 대칭점 1,1이어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해 달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걸 꼭 기억해 달라고 했어요, 분명히 선생님이. 진짜 얘기 많이 했어. 그치, 또 나만 기억하지. 맨날 나만 기억하고. 선생님만 상처받고, 그치. 아니야, 상처 안 받아. 뭐, 많이 있는 일이라서. 자, 이렇게 되거든요. 됐죠?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죠. 식이 이렇게 돼요. 일단은 요거는 알겠어. 요건 알겠어. 그럼 점근선이 저거래. 3,3을 지났는데. 그럼 식을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선생님 같으면 이렇게 가죠. 아, fx를 그럼 이렇게 가자. x-1분의 k라고 하고 플러스 1로 가면 되죠. 이렇게 시작하자고요. 3,3을 지난다잖아요. f3로 가요. 2분의 k 플러스 1, 3이에요. 따라서 k가 4죠. 그러면 끝났어요. fx는 x-1분의 4 더하기 1. 그래서 x-1분의 x 플러스 3이 됩니다. 여기 부호 바뀌는 거 맞죠? 그럴 때 f2를 여기다 구하시면 됩니다. 뭐 되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쓸 필요까지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역함수인데 솔직히 얘를 썼다는 거죠. 그래프.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까먹지 마.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야.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야. 얘기했어. 34번 보자. 34번 봅시다.
자, 34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함수가 이것도 우리가 좀 몇 번 했던 건데 이제 안 한 지 좀 됐어요. 막 경우에서 하고 막 이러느라고 초반에는 좀 많이 했었는데 경우에서 하느라고 아는 파트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27번도 있구나. 이거 하고 27번으로 할게요. 자, fx가 이거예요. 34번이에요. 여기 파트에 있는 문제들도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근데 이제 여러 번 합성한 거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우리가 이제 합성함수에서 많이 봤던 거죠. 네, 합성함수 시험범위에 들어간 사람들 다시 한번 이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근데 이게 성립하게 하는 모든 x값의 합이에요. 와, 쉽진 않죠. 그렇죠.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네, 여기 뭐 어렵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래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풀지? 라는 생각이 들 테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죠. 보세요. 요게 보통 요 문제 패턴으로 나왔을 때는 몇 번 합성을 하면 이걸 찾아내시면 돼요. 얘가 뭐냐? 몇 번 합성하면 본인이 되는지를 찾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봐봐. fx를 덜어내게 할게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방어할 수 없잖아. 자, 4에 x-4하고 플러스 1이죠. 편해졌네. 그래서 이거예요. 얘도 역함수가 본인이죠. 역함수가 본인이라는 사실은 이죠. 요거란 얘기죠. 못 믿겠어요? 뭘까요?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얘 자체가 여기 들어가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fx 빼기 4분의 1 더하기 4가 되죠. 그럼 보세요. fx가 얘니까 여기다가 또 넣어요. 이렇게. x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4에서 4를 빼고 뒤집고 이렇게. 네, x 되죠. 지워졌죠? 뒤집으면 얘가 올라오죠? 4, 4죠? 맞잖아.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여기가 8이고 여기가 2021이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 8번 한 건 x가 나올 거예요. 얘가 짝수니까. 그죠? 근데 홀수번 한 건 얘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죠. x는 x-4분의 1 플러스 4. 넘겨서 이렇게 되죠. 성립하는 걸 못 찾을 거니까 x는 3 또는 5겠죠.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요런 얘기예요. 요런 얘기. 요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7번이 남아있는데 27번. 이거 볼까요? 이것도 우리가 비슷한 문제를 좀 풀었어요. 이것도 우리가 비슷한 문제를 좀 풀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어떤 뉘앙스의 문형인지. 특히 이제 여기 직선에 나오는 이런 형태 있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무조건 그래프로 푸는 거기 때문에 해볼게요. 보세요. 두 교점의 x좌표가 있어. 봐봐. 이게 뭔가 생략돼 있어. 두 교점이라는 건 두 점에서만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y는 x-1분의 x 플러스 2. 자, 이제 덜어내는 거 뭐 이렇게 될 테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근데 1, 1이죠? 얘도 역함수가 본인이겠네. 아무튼 거기에 그려볼게요. 보세요. 자, 여기에 네, 점근선 이렇게 돼 있다고 치죠. 3이니까 뭐 이렇게 지나가겠죠? 뭐 어떻게 그려도 상관없어요. 일단은 좌표를 줄 거니까 0 넣으면 마이너스 2라서 여기 지나가고
마이너스면 0이니까 이렇게 지나가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간다고 할까요? 이렇게 크게 지나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 이 식을 가져와서요. m으로 묶었어요. 그럼 x-1이고 넘기면 y-1이죠. 그럼 이게 쓸까? y는 m의 x-1 플러스 1이 되죠. 이 얘기는 기울기가 m이고 1,1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얘기죠. 근데 얘네 둘이 뭐?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러는 거죠. 근데 많죠? 어떻게? 봐봐. 여기 이 점을 지난데 이렇게 지나가면 오, 두 점. 이렇게 지나가도 오, 두 점. 이렇게 지나가도 오, 두 점이잖아요. 이해되셨죠?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알파 베타가 정해진 게 아니구나. 알파 베타라는 건 여기가 어떤 알파 콤마 이게 함수가 fx면 f 알파면 여기가 베타 콤마 f 베타면 얘네 둘은 뭐? 그치 1,1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와 얘의 중점이 1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겠네요. 요 얘기예요, 요 얘기. 요렇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무리함수 안 풀었어, 얘들아. 선생님 무리함수도 다 풀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자, 무리함수로 좀 갈까요? 무리함수에도 질문이 나왔는데 무리함수 31번? 무리함수 31번. 네, 여기 있네요. 선생님 혹시 빼먹은 문제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이 빼먹은 문제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자, 31번 볼게요. 자, 시수 전체 집합 R에서 R로의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예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안 보던 거라서 그렇거든요. 무리함수 형태에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못 봤었어요. 그래서 더 그런 걸 수 있긴 해요. 조금 못 보던 형태의 문제들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게 여기 있는 이 녀석을 범위가 이렇게 잡아서 보면 y는 루트 1-x 제곱이거든요. 이렇게. 그럼 양변을 제곱하면 y제곱은 네, 루트 안 씌우죠. 1-x 제곱이에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인데 1이잖아요. 근데 대신에 이 범위에서 얘가 0보다 커요. 무리함수니까. 그 그래프가 뭐야? 이것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는 안 그려지는 거죠. 없어. 위쪽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뭘 추가했어? 그치. 주기함수를 추가했죠. 오케이?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이런 얘기일 때, 자, y는 절대값 kx가 서로 다른 내점선 만나면 약수 k 값을 구하라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래프 선생님 그려볼게요. 저 얘기로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얘기가 되죠. 요만큼 주기함수 두 칸 옆으로 가도 되니까 요만큼 요만큼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점점점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에 얘를 그릴 거잖아요. y는 kx라는 걸 그렸는데 거기 절대값이 씌웠었어요. 그럼 걔가 자 서로 다른 내점에서 만난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만나야 됩니다. 여기 접하는 거야. 보이죠? 이렇게.
접하는 거고 만나죠. 그게 4점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안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하나, 둘, 셋이니까 6개가 돼요. 빨간색이어야 된다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는. 이해되셨어요? 뭔 얘기인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치? 여기 있는 직선이 y는 kx잖아요. k가 양수일 테니까 얘가 양수겠지. k가 양수일 때. 그럼 요 그래프랑 접하면 되죠. 근데 이때는 얘들아 뭘로 가면 되냐면 원방으로 가야지. 여기 중심이 이 접선으로 가면 니네가 계산이 힘들어. 0,0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반지름 1이다. 자, 이 직선을 뭘로? 그렇지. kx-y는 0으로 바꾸고 이렇게 d 반지름이 1일 텐데 루트 k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에 2, 0이니까 2k 절대값 이렇게 되겠죠. 그래? 일단 원방을 써야 돼. 걔가 이쪽으로 오고 제곱하면 k제곱 플러스 1이 4k제곱이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k제곱이 3분의 1이 되니까 답이 4번이겠죠. 예,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어렵죠. 아니면 지금 답을 보니까 이것도 괜찮네. 이게 이제 직각삼각형이잖아요. 여기가 2야. 여기가 1이잖아. 여기 루트 3이겠지. 그럼 기울기 나오잖아요. 이건 이제 특히 케이스긴 하지만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얘기죠. 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걱정이네요.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안 풀려 있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일단 질문은 여기까지. 선생님 뭐 빼먹은 거 있나요? 빼먹은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이 빼먹은 거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죠. 없죠? 없죠? 있어요?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자, 지금부터 한 8시까지 한 40분간은 자기 풀고 싶은 거 푸세요. 그리고 다음 타임에 선생님이 테스트를 하나 준비해 둘게요. 선생님 최근 테스트를 몇 개 구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줄 테니까 다음 타임엔 최근 테스트를 풀죠. 그거 풀고 나서 또 기출인데 그거를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질문 받죠. 계속 기출을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 좀 기출 못 풀어요라고 생각하는데 실전 감각이라든가 기출을 풀면서 거기서 모르는 것들을 찾아서 공부하는 게 가장 빨라요. 나중에 뭐 여기서 공부 그렇게 하거든요. 처음부터 다 다시 볼 수는 없어요. 아, 난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 말고 기출을 계속 풀면서 지금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제 2주, 길어야 2주, 짧으면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기출을 계속 풀면서 그 기출 안에 나오는 문제들에서 모르는 문제들 계속 찾아서 그걸 계속 보완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교과서를 풀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 문제 틀이 돼야 된다는 거죠. 문제를 빨리 푸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망해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기출 원하면 더 얘기해도 돼요. 포커스원도 이게 기출에 나오고 부분 나오잖아요. 뭐 중동고 기출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뭐 이런 식으로 기출이에요. 그러니까 기출 같은 경우들을 자주 풀어야 그거에 대한 적응력이 좀 키워집니다. 당연히 기본기도 필요하고요. 기본기가 좀 부족한 것들은 기본 문제를 풀면서 채우면 되고 그것도 이제 기출 문제를 풀면 더 확연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지금 2, 30분 동안은 자기 풀고 싶은 거 푸세요. 선생님 기출을 좀 정리해서 이따가 8시 15분에 땡 하면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또 질문 받을 테니까 그 사이에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도 돼요. 네, 개별적으로 질문 선생님 보낼 테니까 자 일단 지금은 푸세요. 푸시고 안 푼 것들 위주로 푸세요. 풀고 나서 다시 얘기하죠. 선생님 문제 만들고 있을게요.
자, 시작해보죠. 적었으니까 이건 됐고요. 9번부터 볼까요? 9번. 네, 9번 보죠. 자, 요거예요, 9번. 4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MP3K에 요걸 계산해 달래요. 내가 보기엔 요건 뭐냐면 이제 계산 문제죠. 하란 대로 하면 되는 거지. 4 이상. MP3이면 이거죠. n에 n-1, n-2. 이걸 거고요. K가 있어요. 5분의 만약에 n-1c3 더하기 n-1c2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요거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밑에 것만 일단 5분의 k라고 적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6분의 n-1, n-2, n-3이 될 거고 여기는 2분의겠죠? n-1, n-2 이렇게 될 거예요. 묶읍시다. 통분해서. 여기 요거랑 여기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30분의 k로 가고 여기서 묶을 거예요. n-1, n-2 됐죠? 그럼 여기는 n-3이 남을 거고 여기는 3이 남겠죠. 이렇게 괜찮아요? 여기까지? 6을 묶었잖아. 6으로 묶어냈잖아. 그럼 여기 3이 남아야지. 그러면 얘죠. 따라서 k는 30이죠. 네, 공식을 까먹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공식 까먹었으면 한 번 더 확인을 하세요. 공식 까먹으면 안 된다, 얘들아. 자, 이건 지울게요. 11번 볼까요? 11번 보면 8개의 의자가 일렬로 놓여 있어요. 2명의 학생이 서로 다른 의자에 앉을 때 8개의 의자. 우리가 희한하게 이 의자 문제를 잘 계속 틀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얘들아, 그러니까 오답만 하려고 하지 말고 뭘 봐야 되냐면 왜 자꾸 이걸 틀릴까? 그리고 문제가 어떻게 자꾸 바뀌나? 나중에 선생님이 오답을 모아줄 건데 똑같은 의자라도 상황이 다르거든요. 이건 이렇게, 이건 이렇게 푸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잘 구분 지어 놔야 돼. 안 그러면 똑같이 의자가 문제가 나는데 이게 그 문제가 그 문제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부탁합니다. 의자 문제든 뭐 상황에 따라서든지 간에 문제를 좀 잘 정리해서 좀 해주세요. 자, 8개 의자가 있어요. 2명의 학생이 서로 다른 의자에 앉을 때 2명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빈 의자가 있도록 앉히는 경우에요. 자, 적어도 하나 나왔어. 적어도 하나. 적어도 하나 나왔어. 그렇게 어렵게 풀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봐봐요. 그냥 2명의 학생이 서로 다른 의자에 앉았죠. 2명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빈 의자가 있도록 앉는 경우잖아요. 그럼 그냥 나머지를 넣으면 되지 않나? 아니면 연달아 앉는 걸 빼줘도 돼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뭐 적어도니까 그냥 적어도록 풉시다. 8명, 8개 의자가 앉을 거잖아요. 그러면 8P이죠. 그죠? 여기서 뺍시다. 뭘? 붙어서 앉았어요. 만약에 2명의 학생 A, B야. A, B가 이렇게 붙어서 앉았어. 그럼 뭐예요? 그냥 7C1이죠. 대신 이렇게 되겠죠. 둘이 자리 바꾸는 거. 자리 바꾸는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계산해볼까? 그럼 여긴 이렇게 되죠. 2일이니까 28, 124. 잠깐만. 왜 답이 안 나와? 이래서 틀렸구나. 잠시만요. 8개의 의자가 선생님이 아까 살짝 고민했던 것도 이거거든요. 2명의 학생이 서로 다른 의자에 앉을 때 2명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빈 의자가 있도록 앉는 경우수. 연달아 앉는 걸 뺐는데 답이 틀렸다. 아, 56이구나. 선생님 계산 잘못했네요. 미안요. 그치? 이거 맞지? 맞아. 선생님 계산 잘못한 거야. 왜 2분의 1 나왔지? C로 했지? 맞아요. 그럼 얘가 맞죠? 42. 응. 이상하다 했어, 내가. 맞습니다. 내가 헷갈린 거야. 미안. 이거 맞아요. 56 빼기 14니까 42 맞죠? 틀리면 얘기해줘. 선생님 틀릴 수도 있지. 이해되셨죠? 네. 다시 전체에서 둘이 이웃하는 경우를 뺀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갈게요. 자,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를, 이거 우리 아까 풀었죠? 이거 봐. 이럴 줄 알았어. 얘들아, 이거 우리 풀었어. 선생님 수업 안 듣고 있는 거지. 좀 전에, 응? 내가 몇 문제, 몇 명은 알걸? 좀 전에 우리가 포커스온에서 이걸 풀었다고요. 근데 이걸 또 틀려? 똑같은 문제 아니야? 똑같은 문제인 것 같은데? 이 값이 홀수가 되는 거니까. 똑같잖아요. 응? 다릅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다고요? 자, x, y, z 더하기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홀수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 얘기했죠? 1번 x, y, z가 홀수예요. 그죠? 그러면 전부 홀수죠. 전부 홀수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홀이니까 전체적으로 합은 짝이 되죠. 이건 안 된다 그랬죠, 내가. 아까. 이건 안 되네. 다시 한번 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x, y, z가 짝이죠. 이렇게. 그렇죠? 이해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홀이어야죠. 그래야 짝과 홀이 더해져서 홀이 되죠. 그럼 얘가 홀이 되는 경우는 전부 홀, 기억. 이거 안 된다 그러죠, 내가. 홀 곱해서 짝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럼 니은. 뭐라고요? 네. 홀,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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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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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이렇게 된다 그랬죠. 아까 선생님이 풀었던 것만 잘 기억하고 있어도 이것만 기억하면 바로 풀었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내가? 세 가지. 세 가지 중에 하나, 세 가지 중에 하나, 세 가지 중에 하나. 근데 이렇게 해서 전체가 세 가지. 네. 여기 좋다. 요거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푸셔야 됩니다. 14번으로 갈게요. 지웁니다. 자, 두 함수가 있는데 fx가 4-2x-k예요. 그리고 gx가 이거에 3x-4예요. 자,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정수 k값 중에 최대값을 물었습니다. 요건 어려운 게 맞아요. 자, 일단은 얘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그죠? 쟤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자, y는 x 플러스 2하고 3에 x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10 해야 되네요. 숫자 크네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런 상황. 그래서 그래프를 점근선을 그리겠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은요. 여기는 y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잡아야 돼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k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 콤마 마이너스 k에서 그려지는 거죠. 그럼 잘 봐요. 잘 보세요. 그래프를 일단 그려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자,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3. 이렇게 돼요. 여기가 3이겠지? 자, 그런 상황에서 마이너스 10이니까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0 넣어볼까요? 0 넣으면 마이너스 2. 여기 지나가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3분의 4.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프 이쪽도 되게 멀리 지나가죠. 이런 식으로 지나갈 거야. 이렇게. 저게 너무 먼가? 이렇게 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 얘가 어디냐면 2, 마이너스 k예요. 근데 이제 정수 k니까 주를 결정을 할 건데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가 2, k가 되는 이 위에 있는 점들 중에 하나겠죠. 근데 저기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프가. 근데 어디로 가요?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여기 앞에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그려진다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요?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며. 한 점에서 만나는 것 중에 최대값이면 어디예요? 정수니까. 자, 여기서 그려주면 요점, 요런 정수점에서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 하나에서 만나죠. 근데 이게 만약에 내려와. 이 밑으로 조금만 내려왔어요. 이렇게 되면 두 점에서 만나죠. 이렇게. 이건 안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프 문제예요, 결국에는. 그럼 여기에다가 x에다가 2를 넣어봤어. 여기가 2잖아, 지금. 그럼 2를 넣으면 그보다 크기만 하면 돼요. 2를 넣었어. 2를 넣었는데 요 점이 지금 2, 마이너스 k라고요. 네, 2를 넣었어. 2를 넣으면 얼마예요? 2를 넣으면 값이 되게 애매하구나. 4분의 2? 2분의 1인가요? 이렇게 되죠. 여기가 2분의 1이야. 요 점이 2, 2분의 1이야. 돼요? 그거보다 커야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k는 2분의 1보다 커야 되죠. 그럼 k는 마이너스 2분의 작아야 되지. 그럼 최대값이니까 이거겠죠. 이해되셨어요? 네, 이건 무조건 그래프 문제예요. 그래프를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그래프를 못 그리면 이 문제는 풀 수 없어요. 선생님 계속 얘기합니다.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아마 대부분 그래프를 사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잠깐 생각이 나서 그런데 네, 어제 모의고사 잘 봤니? 모의고사 어려웠지? 네, 아마 모의고사 점수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들이 좀 있을 텐데 뭐 선생님 전화를 좀 받은 것도 있고요. 근데 모의고사는 1학년은 아직 그래요. 선생님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 모의고사 1학년은 그냥 알고 계세요. 그냥 유형만 이렇게 나오는구나. 근데 나중에 풀어야지. 왜냐하면 어차피 시험 범위가 1학기 거랑 중학교 때 걸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아, 패턴이 이렇구나. 내가 지금 1학년 때 모의고사 잘 본다고 해서 내가 수능에 잘하는 건 아니에요. 수상화 다 배우고 수원 수특까지 다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 보는 게 수능이기 때문에 나중에도 얼마나 점수가 나오고 아니면 나중에도 얼마나 점수가 떨어져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학력평가에 대한 이제 기준인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않으셔도 돼요. 지금 우리는 내신에 신경 써야 될 때. 내신을 신경 쓰면서 어차피 선생님이 계속 주는 문제들 중에도 모의고사 문제들이 들어가 있어요. 알게 모르게. 얘 거기다 모의고사라고 쓰면 안 풀 거잖아. 어? 모의고사 문제인데 아닌 척하고 줘야 그냥 어려운 문제구나 하고 푸는 거지. 모의고사 문제가 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쉬운 문제도 들어있으니까. 음. 자, 15번 보자. 우리 저번에 이거 풀었어. 그래서 일부러 선생님이 이제 기출 모의고 찾다가 이거 내가 푼 문제들이 많은 문제를 일부러 준 거예요. 선생님 여기다가. 근데 지금 뭐 난리 났어 지금. 이걸 이러시면 안 됩니다. 15번 보죠. 자, 다음 그림은 가로 길이가 7이고 세로 길이가 3인 직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들로 이루어진 거예요. 크기에 상관없이 도형의 선들로만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의 개수예요. 이렇게. 괜찮을까요? 이게 아마 선생님이 기억하기로는 포커스온이었나? 어디였지? 포커스온인가? 아무튼 그런 중에 하나 있어요. 그런 중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풀었던 걸 잘 기억해 보면 잘 봐요. 선생님이 여기서 한번 해볼 테니까. 자, 요 선을, 그러니까 선의 이름을 선생님이 다 명칭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가로선이야. 그래서 여기를 이 선을 A, 얘를 B,
얘를 C, 얘를 D라고 하자고요. 이렇게.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1번 첫 번째 만약에 A랑 B를 가로선으로 갖는 거죠. 이렇게 되는 A, B 선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랬죠, 선생님이? 기억납니까? 내가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두 개 고르면 된다 했죠. 어차피 이 선은 결정된 거니까. 그래서 이 자꾸 꺼져. 그래서 얘가 다시 이 네 개 중에 두 개 고르자.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두 번째. 이번에는 A랑 C요. 근데 A랑 C를 골라도요. 그러니까 지금도 봐봐. B에서 여기 이렇게 삐져나와 있었잖아. 여기는 뭐가 안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A랑 C도요. 결국엔 이렇게 해서 이거예요. 여기 삐져나와도 이거니까. 이렇게. A, B는 다 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역시나 하나, 둘, 셋, 네 개로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의 개수를 세고 있는 거예요. 이거 사실이에요. 그럼 마찬가지겠지. 세 번째. A랑 D를 해도 하나, 둘, 셋, 넷이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선생님 얘기가 이해되고 계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B하고 C를 해볼까요? 4번. B하고 C. B하고 C면 이거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여기 만들 수 있는 거. 자, 선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럼 여기는 네. 이렇게 될 거고요. B하고 D 해볼까? B하고 D.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되겠죠. 여섯 번째. C하고 D는 어떻게 돼요? 그냥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니까 이렇게 될까요? 그래서 여기는 28개, 10개, 10개, 6개, 6개, 더하시면 됐죠? 이런 패턴으로. 이거 기억해 놔야 됩니다. 이것도 아마 내신 디펜스, 포커스온이었나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16번 보죠. 지워도 되죠? 16번 보겠습니다. 자, 정의역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인 두 함수 y는 fx랑 y는 gx의 그래프, y는 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아래 그림과 같을 때 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그래프만 잘 보면 되긴 하거든요. 잘 안 보이지. 조금만 크게 키우자.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하란 대로 하면 돼요. 함수만 잘 잡으면 됩니다. 봅시다. 지금 여기가 y는 fx예요. 그 다음에 gx가 지금 되게 애매한 게 있는데 이게 gx인 것 같아요. 이게 gx의 그래프 같아요. 이게 gx. 그죠? 좀 애매한데 저게 gx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여기서 풀 때 이렇게 풀면 되잖아요. g에다가 f 역함수의 3분의 1 물었어.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풀었죠. 역함수를 구한 게 아니라 k야. 그럼 f에다가 k 넣어서 3분의 2가 나오는 애를 찾았죠. 이게 어려웠던 거구나. 그래프에서.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줬을까요? 3분의 2가 너무 애매한데? 3분의 2가 없잖아.
내가 문제를 잘못 보고 있는 거야? 그냥 범위로 가는 거네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건 답이 없네. 3분의 2죠. 3분의 2면 봐. 6이지. 여기가 3분의 1거 아니야. 여기 3분의 2 아니다. 뭐하니 지금. 3분의 2면 6이죠. 여기가 K겠네. 이렇게. 그럼 요 얘기는, K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런 얘기로 가겠네요. 못 구하잖아요. 딱 정확하게 구할 수 없어요. 저기 이차함수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는 선생님이 한참 쳐다본 건 여기 지금 이차함수야. 이차함수라고 준 거야. 이걸 확인한 건데 이차함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된 거죠. 이 상황에서 보세요. 그럼 요 K 값이 여기 들어가니까 여기 G의 K죠. 이렇게. G는요. 1부터 2를 넣었으면 1부터 2의 값을 넣었으면 6이니까 그냥 2예요. 그냥 이렇게 되는 소리야. 2예요. 다시 이해했나? 1부터 2 사이 함수는 6이니까 함수값이 2라고요. 이렇게. 괜찮아요? 요 얘기예요, 요 얘기. 이게 좀 어렵죠? 그 다음 이번에는 F 역함수 합성 F의 1인데 1일까요? 해보죠. F 역함수에다가 F1을 넣었어요. F1을 넣는 거예요? F1을 뭐 2분의 1이죠? 그럼 끝났네. F 역함수의 2분의 1이니까 네, 1. 위양이랑 더 하시면 됩니다. 저건 하나 많았네요. 혹시나 했는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네. 안 주는 이유가 있었네요. 구간별로 똑같은 값이 상수함수니까 그렇게 정의돼서 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3번으로 갈까요? 23, 24가 질문이 많았는데 23번 보자.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정의된 함수가 있어요. 자, 여기 절대값이네요. 절대값.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죠. 절대값은 확실하게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주시고요. 네. 자, 여기가 절대값이라는 건 이런 얘기예요. 조심해야 돼. 일단 첫 번째, x가 만약에 0보다 작은, 2보다 작은 범위라고 하죠. 절대값이니까. 그럼 fx는, 이때 fx는 x-2분의 여기가 마이너스 1 빼기 1일 거예요. 점근선은 똑같을 거예요. 아마. 자, x가 2보다 크죠. 어차피 0은 안 될 테니까. fx는 x-2분의 1 빼기 1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래, 뭐 이거 함수값에 따라 다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일단 할게요. 점근선이 여기가 2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주시면 되는 건 여기에 기준이 2잖아요. 이 기준이 2로 2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그려지니까 저기다 0을 넣어볼까요? 0 넣으면은 네, 분모는 일단은 0 넣으면 얼마야? 뭐 넣어야 0이 되죠? 얘가 1이 돼야 되니까 x가 1일 때 여기 지나가죠. 그리고 0 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지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입니다. 여기 1이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괜찮죠? 이쪽엔 안 그려지는 거지. 이쪽엔 안 그려지지. 이쪽에. 그 다음에 얘를 보세요. 얘는 반대로지. 그러니까 1 넣으면 안 되죠. 1을 못 넣지. 이보다 크니까. 3 넣어야 0이죠. 그러니까 여기 대칭이네. 이렇게 되는 거지. 3 이렇게 되는. 이게 사이드로 양 대칭이 되는 형태의 그림 되게 못 그렸다 그지? 뭐라고 하지 말고. 자, 근데 보세요. 이걸 풀 거예요. 처음에 이거는 이렇게 풀죠. 봐봐요. f에다가 fx를 했는데 0이 돼요. 그럼 맨 처음에 뭐 넣어야 0이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뭐 넣어야 0이랬어? 1 넣어야 0이죠. fx가 1이면 되잖아요. 1. 네? 방정식을 쓰시오? 쓰시오는 푸시오도 아니고 쓰시오는 뭐지? 네, fx가 1이죠. fx가 1이면 여기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1, 이렇게. 그 요점이랑 요점이겠지. 찾으시면 됩니다. 뭐 얘가 1 되고 얘가 1 되는 거 찾으면 되죠. 1은 0이니까.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왜?
0이 여기만 있어요? 아니죠? 이거예요. 여기도 0이잖아요. 여기도 0. 그러니까 여기도 있어. 3.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양쪽 범위에 다 있어요. 근이. 그래서 아마 이제 요게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거든요. 선생님 생각에는. 어려웠을? 아, 이걸 풀란 얘기가 아닌가? 쓰시오. 쓰시오. 풀란 얘기가 아닌가 봐요. 쓰시오. 면 쓰시오. 방정식을 쓰시오. 그럼 이거죠. 합성인 거니까 되게 애매하네. 절대값 안에 x-2의 절대값 분의 1 빼기 1의 절대값 분의 1 빼기 1은 0이다가 답이죠. 만약에 진짜 이거야? 이거면 이게 1번 답이야. 그래? 네, 저거래요. 어? 응. 응? 잠깐만. 아니지? 잠시만요. 나 지금 헷갈리고 있어. 아니지. 여기가 2지. 여기가 2지. 이렇게 돼야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을 또 뺐으니까 얘가 x니까 뺐으니까 3이네. 그쵸? 아이고 다 줬다. 이거겠다. 이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걸 풀면 이거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k라고 하죠. k가 뭐예요? k가 4죠. 여기 실근 개수 하나, 둘, 셋, 넷. 여기 나오잖아. 네 개. 그죠? 구할 필요는 없네. 네 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잘 봐. 여기서 얘랑 y는 k가. 그럼 y는 4가 만나는 거니까. 4가 여기겠지. 이렇게 여기 4. 만나는 두 점에 대해서. 근데 너 뭐라 했어? 2대칭이라고 했죠. 만약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 알파랑 베타의 중간은 2겠죠. 이게 대칭축이니까.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4네요. 네. 다 구할 필요 없네요. 괜히 다 구할 뻔했다. 이해되셨나요? 네. 구하지 마세요. 그냥 그래프로 풀면 돼요. 그래프로 4개다 라고 해서 어렵긴 하다. 쓰시오. 페이크네요. 조심해야겠다. 저런 거 나오면. 오타가 아니라면 진짜 저식을 써야겠죠. 선생님처럼 잘못 이해하지 말고. 밑에 2번을 보니까 푸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실근의 개수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됐죠? 네. 자, 내려갑시다. 지울게. 마지막 24번. 자, 다음과 같이 정의된 두 함수 f랑 g가 있는데 fx가요.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랑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이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이야. 이게 되게 웃긴데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그래프다. 좀 전에 우리 했잖아. 이거 기억나지? 원방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마이너스 작으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오는 애. 근데 얘는 이렇게 가는 애.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이렇게 되거든. 요 그래프야, 요 그래프. fx가 이거야. 근데 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지. 근데 이제 얘는 a로 묶으면 x 플러스 1이니까. 기울기가 a이고 여길 지나는 거지. 그럼 여기 여기서 그런 거예요. 근데 자 이거의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렸지. 와, 이 그리고가 나오네. 야,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네요. 이거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그 두 함수의 그래프가 4개의 점에서 만나게 되는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4개? 어? 4개?
잠시만요. 내가 뭐 잘못 그렸니? 뭔가 좀 4개? 4개 나오나? 4개 나와요? 가능하니? 하나, 둘, 셋, 넷. 3개밖에 안 나오지 않니? 이거 뭔가 문제가 잘못된 거야? 아니면 내가 또 이해 못하고 있는 건가요? 잠시만요. 고민 좀 해보고. 이상한데? 문제가 잘못된 것 같진 않거든요. 이 기출이라서 가끔 뭐 기출이 너무 이상한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문제가 잘못되지는 않아요. 그렇다는 건 마이너스 1,0은 지날 거고 4점이 나온다고? 아, 내가 잘못 잡은 거구나. 야,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 선생님 미쳤나 봐요. 뭐야, 또 니는 안 듣고 있지. 여기가 아니잖아. 미쳤나 봐. 여기가 아니잖아. 여기잖아. 큰일 날 뻔했네. 마이너스 1,0 여기지. 0, 마이너스 1이 아니지. 어우, 정신 차려야겠다.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지나가면 되죠. 선생님 순간 이상해잖아.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봐요. 하나, 니네 탓하고 있어.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나, 나 지금 뭐 하고 있니? 이렇게 돼야지만 4개죠. 그럼 결국에는 여기 찾으면 되죠.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 접하는 거 찾으면 되죠. 그럼 요 사이를 지나가게 되면 되죠. 무조건. 이해되셨죠? 선생님 뭐 하고 있었니 지금? 자, 그러면 얘랑 y는 ax 플러스 a랑 그 다음에 이쪽 요 그래프 y는 루트 x 마이너스 1이 접하는 경우가 바로 이 보라색이죠. 이 보라색. 그거보다 밑으로 내려오면 돼요. a가. 일단 a는 0보다 크고 접할 때보다 작으면 4점이 되는 거죠. 지금 그림처럼. 해봅시다. 제곱하면요. a제곱 둘이 갖다가 놓고 x제곱에 플러스 a 제곱에 x 플러스 a 제곱 이렇게 되고요. 여기 x 마이너스 1이죠. 더럽네 계산이. a 제곱에 x 제곱 플러스 2a 제곱 빼기 1의 x 이렇게 됩니다. D를 해야겠죠. 이게 0인데 찾으시면 되죠. 그럼 뭐 여기서도 마이너스 4a 제곱에 플러스 1에다가 이거니까 지워지죠. 이렇게. 그래서 a 제곱이 8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a가 2분의 루트 2, 2 루트 2분의 1이니까 2분의 4분의 루트 2 되겠죠. 네, 그래서 저거보다는 작다가 답입니다. 이게 답이겠죠. 이런 식이에요. 괜찮아요? 유액입니다. 유액이라서 그래프 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 돼요. 선생님처럼 실수하지 마세요. 오늘 벌써 슬슬 몇 개 하는 거야. 자, 오답 하시고요. 선생님이 오답 용지를 못 줬는데 오답을 하시고 선생님이 이렇게 그 기출을 풀리는 이유는 확인합니다. 이것들을 많이 풀어야 우리가 그나마 좀 문제들을 계속 확인할 수 있고 어려운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계속 푸시고 중간에 교과서든 뭐 기본적인 것든 간에 부탁인데 질문을 해. 난 질문하는 애들은 좀 걱정이 덜 되는데 나한테 나타나지 않고 막 혼자 숨어서 공부하는 애들 있지. 하고 있는 거지 얘들아. 내가 중간중간 계속 물어보잖아. 하고 있지. 이렇게 물어보면 하고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선생님은 불안하단다. 시험도 얼마 안 남았고 불안해. 나타나죠. 자, 아직 한 20분 남았거든요. 20분 동안 마무리하시고 문제 풀고 있으세요. 개별질문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해주셔도 되고요. 선생님이 준 프린트 만약에 다 풀고 풀 거 없으면 얘기해야 된다. 우리 토요일까지 해야 되고 토요일날도 시험 하나 더 보고요. 나머지 질문도 받을 거니까 목표 문제들 더 풀고서 질문하셔도 돼요. 토요일까지.
아, 그리고 이것 좀 선생님이 이따 카톡으로 올릴게요. 그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보강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다 안 맞으면은 또 다른 날 잡아야 되거든요. 아니면 뭐 목요일 날 조금 일찍 온다던가 아니면 좀 근데 시험이 빠른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안 되면은 강의실도 문제라서 안 되면은 뭐 되는 사람들만이라도 부를 테니까 보통은 화요일이 다 괜찮지 않아요? 선생님 화요일 날에 수업이 있긴 한데 강의실 하나를 더 뜰 수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거의 큰 강의실이 아니고 작은 강의실이라서 나눠서 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월요일 날이든 화요일 날이든 되는 날짜를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선생님이 누구 언제 와라 얘기할 테니까 아니면 좀 뭐 일찍 올 수 있는 날도 괜찮고요. 화요일 날 일찍 와도 되고 질문할 거를 산더미처럼 갖고 오셔도 되고 선생님이랑 중간 점검을 한번 하게 목요일 날 만나기 전까지는 조금 뭐 정 바쁘면 어쩔 수 없지만 만나서 또 결정하면 되지만 웬만하면 좀 오세요. 알겠죠? 그거는 수요조사를 선생님 카톡으로 할게요. 투표하는 걸로 한번 올려볼게요, 선생님. 지금 올려야겠다. 투표하시고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개인적인 특별사항은 선생님한테 겐톡으로 주시면 됩니다. 자, 20분 동안 빡시게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죠.
또 이제 선생님이 또 나가자고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자, 숙제는요. 숙제는 자, 일단은 선생님 우선순위를 좀 정해줄게요. 첫 번째, 저번에도 얘기했어. 어, 일단 지금은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다면 상관없지만 너무 나는 어렵다. 교과서. 그 다음에 부교재. 특히 그 강남 부교재 풀고 선생님한테 질문 보내주세요. 강남 부교재. 선생님 풀어서 올려줄 테니까. 두 번째. 지금 선생님이랑 풀고 있는 내신 교재 있죠. 아마 지금 대부분 다 이걸 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푸세요. 거기다가 선생님이 좀 프린트.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난이도 있는 거. 다른 문제 이제 풀어도 돼요. 요 세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푸세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시험이 좀 남았다면 이걸 풀고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면 이걸 풀어서 이게 좀 관리를 하고 왔다 갔다 하고요. 여기다가 선생님이 계속 테스트를 줄 테니까 테스트를 섞어가지고 오답을 하면서 모르는 부분 찾아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선생님이 또 개별적으로 몇 명씩 또 전화할 테니까 체크할 테니까 관리하고요. 놀면 안 돼. 다른 것도 공부해야 되고 알겠지? 자, 오늘도 고생했다. 토요일 날까지는 선생님이 화학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당국에서 선생님들한테 협박했어. 나가지 말라고. 아, 무슨 징역을 처한다나 뭐래. 아무튼. 그래서 일단 토요일까지 선생님 주문을 하고요. 선생님 1일부터 풀리니까 다음 주 보강 날짜도 결정해 주시고 웬만하면 화요일 쪽으로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물어보니까. 화요일 날 오세요. 화요일 날 선생님이 어떻게든 해줄게. 안 되는 사람들은 개인톡 주시고 월요일도 괜찮아요. 월요일 뭐 잠깐이라도 괜찮으니까. 그냥 니들 분하자 나 안 만나면 질문하고 프린트 받을 거 프린트 받는다고 생각하고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개인톡 주세요. 선생님 연락하겠습니다. 고생했어 오늘도. 잘 자고 아프지 말자. 수고했다.